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정유화학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정유화학 태양광에 대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선호하는 섹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유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 태양광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하반기 정제 마진 반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복합 정제 마진 사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정의 폭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석유 제품별로 봤었을 때도 특히 이제 상반기에 좋았었던 경유, 등유 쪽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좀 많이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는 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기 여태까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기대감만 가득 찼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정유 쪽에서의 수요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에너지 기구죠. IEA, EIA, 오펙 모두 중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의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지금 미국과 유럽 쪽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정제 마진이 조정을 받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늘어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2차 수출 쿼타가 발표가 되었었던 때에 정제 마진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수출 쿼타가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출 쿼타라는 것의 애초 취지가 중국 정부는 중국 내수에서 어차피 정제유들을 많이 사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수출량을 좀 줄이자. 어차피 정제소를 많이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수출량을 좀 줄이고 대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취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취지를 조금 더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야 이제 정유사들이 워낙 실적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수출을 해서라도 먹고 살자라는 경향이 강했지만요. 앞으로는 내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더라도 이제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도 수출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제 마진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입니다. 화학 역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일 텐데요. 저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쪽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왼쪽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틸렌의 수급 전망입니다. 물론 23년 공급 증가량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비 증가량에 대비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24년 그림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수요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급량 대비했었을 때도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24년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기에 앞서서 23년 하반기에 주가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화학을 23년 하반기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틸렌 스프레드도 사실 $300 정도가 저희가 BEP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준을 거의 다 와가고 있어서요. 아마도 실적 자체도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올해에는 점차 적자폭을 줄여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도 적었듯이 반등의 속도 자체는 좀 느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지표 자체가 개선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가동률이 같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진의 개선 속도 자체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증설 물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등의 속도는 느릴지라도 방향 자체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네, 태양광 하반기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의 증설 물량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증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모듈 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듈을 수요하는 물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중국 폴리실리콘 증설 물량이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올해가 첫 해인데요. 그렇다 보니 작년 12월부터 5월, 6월까지도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모습이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고요. 세 번째로는 천연가스 가격 조정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대체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싼 전력 생산원이다 보니까 태양광과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위치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튀었다가 올해는 다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태양광의 가격조차도 다시 높아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타픽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정제 마진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앞으로 중국의 수출량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좋아질 것을 들어서 정제 마진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SK온의 2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배터리 사업입니다. 물론 1분기에 문제 있었습니다. F150의 라인 쪽에서의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3월, 4월, 5월 지나가면서 점차 수율과 수익성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점차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IRA, AMPC를 2분기에 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분기에 충분히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점점 더 수율과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딱히 큰 캐파 증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우선 사항을 두고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 우려의 해소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자금 조달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애초에 프리 IPO에서 조달하고자 했던 금액대가 한 4조 원 정도 가까이가 되었었는데, 이미 올해 이제 4.4조 원 가까이를 조달을 하면서 프리 IPO에서 조달했었을 자금을 다 조달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려보다는 매출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저희가 SK온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타픽 OCI입니다. OCI 이제는 재상장이 되어서 OCI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그리는 그래프가 저 왼쪽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국 폴리실리콘과 중국 폴리실리콘의 점차 가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중국 폴리실리콘은 증설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비중국 폴리실리콘 물량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중국 폴리실리콘의 물량이 미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인데, 아무래도 OCI의 물량은 중국을 거치지 않는 물량들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게만 물리는 반덤핑 상계관세가 물려지지 않습니다. 요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경우에는요, 여태까지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싸게
태양광 모듈들을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이런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대략 한 35%에서 265%까지 매겨지게 됩니다. OCI는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수요의 한 7, 80% 정도가 사실 발전소로 나가고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클린 모듈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 모듈이라고 하면 중국을 거치지 않은 모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을 거치지 않은 폴리실리콘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비중국 폴리실리콘 물량이 가격을 조금 더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OCI 홀딩스는 앞으로 점점 더 이 비중국 폴리실리콘 물량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 자체가 이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나가는 물량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OCI 홀딩스는 앞으로 이쪽의 매출 비중을 늘려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한 요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섹터는 정유 섹터고요. 그 다음은 화학, 그 다음 태양광 섹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와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